삼성이 아니었다면 이번 올림픽은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을 겁니다. IOC 관계자의 절규 섞인 고백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 삼성전자. 하지만 유럽 최고의 인프라 전문가는 한국 기업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죠. 역사도 없는 아시아 기계가 밀라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르코 모레티는 냉소했고 독일 대표는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개막 사흘 만에 판이 뒤집혔어요. 영하 20도 눈보라 속에서 유럽 장비가 전멸했을 때 삼성만이 완벽히 작동했습니다. 급기야 갤럭시 워치가 선수의 생명까지 구했죠. 오만했던 유럽 전문가가 왜 눈물로 한국에 감사했을까요? 지금 그 믿기 힘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유튜브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력이 전 세계로 뻗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모레티입니다. 이탈리아 국가인프라안전자문관이라는 긴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냥 저를 밀라노의 수호자라고 부르죠. 과장이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도시의 모든 대형 건축물과 안전 시스템을 제 손으로 점검했으니까요. 2026년 1월 어느 새벽, 저는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밀라노, 대성당의 첨탑이 새벽 안개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500년이 넘은 저 돌기둥 하나하나에도 장인의 손길이 살아 숨쉬죠. 이게 바로 유럽입니다. 그런데 제 책상 위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밀라노,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 선정.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삼성, 한국의 그 전자회사,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밀라노 올림픽에 고작 70년 된 아시아 기업이 핵심 시스템을 맡는다고요? 저는 보고서를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오지 단독망 구축, AI 혼잡도 제어, 스마트 사이니지. 전부 삼성이 담당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말도 안 돼. 중얼거리며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죠.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었어요. 밀라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어져 온 예술과 건축의 도시에 대량 생산된 실리콘 덩어리들을 들여놓겠다는 겁니까? 창밖을 다시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대성당을 물들이는 모습이 장엄했죠. 바로 그때 비서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문관님, 삼성 측 기술팀이 오늘 오전 10시에 도착한답니다. 운영본부 회의실에서 첫 미팅 일정이 잡혔어요. 제 얼굴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벌써? 알겠네.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 최고의 인프라 전문가예요. 제가 승인하지 않으면 이 올림픽에서는 나사 하나도 조이지 못합니다. 삼성이 뭘 준비했든 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부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죠. 오전 10시, 저는 운영본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 만남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밀라노의 기준을 낮출 수는 없었으니까요. 회의실 문을 열자 4명의 한국인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문관님. 삼성전자 현지 통합운영 팀장 한승우입니다. 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짧게 끝냈어요. 시작하시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네, 그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승우가 프레젠테이션을 켰습니다. 화면에 오지 네트워크 구축 계획이 떴어요. 저희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연결을 목표로 합니다. 그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따뜻한 연결이라니 전형적인 마케팅 멘트였습니다. 잠깐, 저는 그를 끊었어요. 올림픽은 기록과 경쟁의 역사입니다. 당신들의 숫자가 밀라노의 감동을 대신할 수 있나요? 승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어요. 자문관님, 기술은 감동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감동을 전달하는 도구죠. 도구? 저는 비웃었습니다. 돌기둥 하나에도 영혼이 깃든 이 도시에 기계의 잔치를 벌이겠다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승우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영혼을 훼손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그 영혼을 느낄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뒤쪽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탈리아와 IT 기술 협력 강화, 밀라노 올림픽이 한국 기술력 입증의 장이 될 거. 저는 힐끗 봤습니다. 정치적 쇼군요. 아닙니다. 승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정치가 아닌 사람을 위해 일합니다. 그의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현장에서 증명해 보시죠. 내일 코르티나 담페초 산악 구간 점검에 동행하십시오. 코르티나 담페초요? 한 엔지니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했죠. 거기는 알프스에서도 가장 험준한 곳이었으니까요. 문제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없습니다. 승우가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준비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감이 진짜인지 아니면 허세인지 내일 확인하게 되겠죠. 회의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독일 통신기업 대표인 한스 베버와 함께 삼성의 오지 기지국 설치 현장으로 향했어요. 마르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줍시다. 아시아 기업들이 유럽의 겨울을 얼마나 모르는지 말이죠. 한스가 조수석에서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제 오랜 동료였어요. 유럽식 유선 장비의 신뢰성을 누구보다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코르티나 담페초 구간을 선택했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코르티나 담페초, 알프스 산맥에서도 가장 험준한 절벽지대였어요. 통신 장비를 설치하기에는 최악의 환경이죠. 영하 20도의 강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시야를 가리는 곳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이 이 추위에 얼마나 버틸지 궁금하군요. 한스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하얀 산맥이 펼쳐져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절벽 위에서 삼성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저게 가능한 일인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한승우 팀장이 저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자문관님. 마침 기지국 설치를 막 마쳤습니다. 이 날씨에요? 제가 되물었어요. 바람이 너무 세서 서 있기도 힘들었거든요. 날씨와 상관없이 작동해야 하는 게 저희 장비니까요. 승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한스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말은 쉽죠. 실제로 작동하는지 봅시다. 유럽의 겨울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승우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산 정상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의 실시간 영상이 끊김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스가 설치한 유럽산 유선 장비는 바로 옆 구역에서 이미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전선이 동파되어 신호가 완전히 끊긴 상태였죠. 오지 단독망은 기상 조건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영하 30도까지 테스트를 마쳤어요. 승우가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화면 속 선명한 영상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유럽의 전통 기술이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본부로 돌아가려던 순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일기예보에는 없던 눈구름인데 현장 책임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누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습 폭설이 산맥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3m 앞도 보이지 않았죠. 산 정상에 인부들이 아직 있습니다. 한 직원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날씨에 고립되면 저체온증으로 목숨이 위험해져요. 통신망은 상황 파악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제가 소리쳤습니다. 한스가 황급히 자신의 유선 통신 장비를 점검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됩니다. 전선이 전부 얼어붙었어요. 신호가 하나도 안 잡힙니다. 그 순간 저는 공포를 느꼈어요. 산 정상의 인부들과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지조차 알 수 없었죠. 이럴 수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책임자로서 제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거였어요. 바로 그때 승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갤럭시 탭을 켜더니 제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자문관님, 이걸 보십시오.
화면 속에는 산 정상 기지국에서 보내오는 초고화질 실시간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선명하게 인부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대피소에 안전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오지 단독망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지금 산 정상의 모든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어요. 승우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온도, 풍속, 인원 위치까지 모든 정보가 끊김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한스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불가능한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준비했으니까요. 승우의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준비.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했던 겁니다. 저는 화면 속 안전한 인부들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시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집무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평소라면 이 풍경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책상 위에는 삼성 시스템 최종 승인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제 서명만 있으면 삼성의 모든 장비가 올림픽에 정식으로 도입됩니다. 서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는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한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마르코, 아직 서명 안 했죠? 잘 생각하세요. 오늘 일은 그저 운이었을 뿐입니다. 한스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개막식 때 수만 명의 데이터 트래픽이 몰리면 그 시스템은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요. 우리 유럽의 기술을 믿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맞아요. 삼성의 기술이 정말 완벽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죠? 혹시 개막식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쩌죠? 하지만 오늘 본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눈보라 속에서도 끊김없이 작동하던 화면, 안전하게 대피한 인부들, 그리고 승우의 차분한 눈빛. 준비했으니까요. 그의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한밤중이었지만 올림픽 경기장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삼성의 스마트 사이니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한 노인 관광객이 그 앞에서 길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죠? 할아버지가 이탈리아어로 물었어요. 그러자 화면 속 AI가 즉시 응답했습니다. 왼쪽으로 50m 직진하시면 됩니다. 완벽한 이탈리아어였어요.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미소 지었죠. 조금 더 걸어가니 AI 카메라가 설치된 구역이 나왔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뛰어가다 미끄러질 뻔했는데 카메라가 즉시 감지하고 근처 안전요원에게 알림을 보냈어요. 따뜻한 연결. 승우가 첫 만남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돕는 모습이었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다른 이유였어요. 서명란에 천천히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올림픽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아침 일찍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밀라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중세품 건물 외벽에는 투명 OLED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건물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경기 일정과 역사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게 가능한 일이었나? 저는 한 디스플레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화면에는 밀라노 대성당의 건축 과정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역사와 기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자문관님, 승우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밤새 작업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마지막 점검이 남아서요. 완벽해야 하니까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진했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제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어요. 일주일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경기장 카페에 앉았습니다. 승우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운 도시네요. 밀라노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당신들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 아름다움을 기술이 망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승우가 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자문관님.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쓰느냐죠. 저희는 밀라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승우와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밤샘 작업을 했어요. 네트워크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작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트래픽이 예상보다 10% 높게 나옵니다. 한 엔지니어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서버 증설이 필요합니다. 승우가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도 옆에서 케이블을 정리하고 장비를 옮기는 걸 도왔어요. 땀이 흘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새벽 4시, 마침내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됐습니다. 성공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승우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문관님.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이 아니라 동료라는 걸. 선수촌이 개방된 날, 저는 공식 점검 명목으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여러 나라 말들이 뒤섞여 들렸어요.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마치 바벨탑 같았습니다. 식당 앞을 지나가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한쪽 테이블에 브라질 선수와 한국 선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소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갤럭시 스마트폰이 실시간으로 통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팀은 새벽 5시부터 훈련해요. 브라질 선수가 포르투갈어로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즉시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우리도요. 겨울 훈련이 제일 힘들죠. 한국 선수가 웃으며 대답했고 그 말이 다시 포르투갈어로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손가락이 얼어서. 두 선수는 마치 평생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공부한 외국어보다 이 작은 기계가 더 완벽한 소통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케냐 선수와 노르웨이 선수가 고향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갤럭시 AI 통역 기능을 쓰고 있었죠. 제 가족이에요. 7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와, 저는 외동인데 부럽네요.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두 선수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식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구석구석에서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차갑다고 했었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풍경은 따뜻했습니다. 누구보다 따뜻했어요. 식당을 나서는데 승우와 마주쳤습니다. 자문관님, 선수촌은 어떻습니까?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말한 따뜻한 연결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승우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올림픽의 진짜 의미는 경쟁이 아니라 화합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걸 돕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갤럭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승우가 며칠 전에 건네준 거였어요. AI 통역 기능을 켰습니다. 화면을 보며 한국어로 말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이 즉시 이탈리아어로 바꿨습니다. 제 목소리였지만 한국어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개막식 다음 날, 첫 메달 시상식이 열렸어요. 저는 운영본부 모니터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딴 노르웨이 선수가 시상대에 올랐어요. 은메달은 일본, 동메달은 캐나다 선수였죠. 국가가 울려 퍼지고 시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새 선수가 시상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뭐 하는 거지? 제 옆에 있던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노르웨이 선수가 주머니에서 갤럭시 Z 플립을 꺼냈어요. 폴더블 폰을 펼치더니 새 선수를 한 화면에 담았습니다. 치즈. 세 사람이 메달을 목에 건 채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이른바 빅토리 셀피였습니다. 저게 유행이 되겠는데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그날 오후부터 모든 시상식마다 빅토리 셀피가 이어졌습니다. 선수들은 저마다 창의적인 포즈로 사진을 찍었고 SNS에는 해시태그가 폭발했죠. 저는 방송 중계 통제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스가 설치한 방송 장비들을 점검하러 온 거였어요. 자문관님, 여기 좀 보세요.
한 방송 기술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 카메라 앵글로는 선수들의 미세한 표정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정되어 있거든요. 맞는 말이었어요. 한스의 90 방송 카메라는 정해진 위치에서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승우가 통제실로 들어왔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앵글이 제한적이라서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승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갤럭시로 보조 중계를 해보면 어떨까요? 스마트폰으로요? 방송 기술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승우는 즉시 현장 곳곳에 배치된 갤럭시 기기들을 중계망에 연결했어요. 스키 점프대 위, 트랙 옆, 관중석 사이. 카메라가 닿지 못하는 모든 곳에서 영상이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떠오른 화면을 본 순간 통제실이 조용해졌어요. 선수의 땀방울, 떨리는 손, 긴장한 눈빛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초고화질이었고 각도도 역동적이었어요. 이건 혁명인데요. 방송 감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유럽 방송국들한테 제안해봐야겠어요. 전 세계가 이 화면을 봐야 합니다. 그날 저녁 중계분부터 삼성 갤럭시를 활용한 영상이 송출됐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올림픽 중계다. 선수들과 함께 뛰는 느낌이에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삼성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대회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삼성의료관제센터를 방문했어요. 올림픽 기간 내내 선수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선수가 갤럭시 워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의료진이 설명했어요.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까지 실시간으로 전송되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알람이 울립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수백 명의 선수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녹색 표시는 정상,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위험을 뜻했습니다. 지금까지 빨간 알람은 없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행히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삐삐 날카로운 알람 소리가 센터를 가득 채웠어요. 스크린 한쪽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선수 번호 237번, 스위스 알파인 스키 선수입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외쳤어요. 심박수 분당 180, 혈압 160에 120,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화면에 24살 청년의 얼굴이 떴어요. 내일 금메달 후보로 꼽히는 선수였습니다. 본인은 자각 증상이 있나요? 승우가 급히 현장에 연락했어요. 없다고 합니다. 컨디션도 최상이라고요. 지금 출전 준비 중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데이터를 믿어야 할까요? 본인은 괜찮다는데 수치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의료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즉시 출전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저는 IOC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수 출전을 막아야 합니다. 의료적 위험이 감지됐어요. 하지만 본인은 괜찮다고 데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승우가 옆에서 추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전을 보류하고 정밀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0분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초기 심근 질환입니다. 지금 경기를 뛰었다면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정지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센터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금메달보다 생명을 구했네요.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렸거든요. 1시간 후 외신이 타전됐습니다. 삼성의 기술이 올림픽 선수의 생명을 구하다. 웨어러블 기기가 감지한 기적.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다뤘어요. 저녁에 스위스 선수의 부모님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승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금메달은 다음에 딸 수 있지만 생명은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승우에게 말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술이 차갑다고 했었죠. 하지만 오늘 본 건 사랑이었습니다. 폐막식을 사흘 앞둔 날 한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마르코, 자네 정신 차리게. 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삼성에 완전히 넘어간 거 아닌가? 유럽의 자존심은 어디 갔나? 한스,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삼성은 이미 증명했어요. 기술력으로도, 인류애로도. 증명. 웃기는 소리. 한스가 책상을 쳤습니다. 폐막식 때 보게 될 거야. 수만 명의 데이터가 몰리면 그 시스템은 무너질 거라고.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폐막식 리허설이 시작됐어요. 경기장에는 5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실제 폐막식의 규모를 테스트하는 거였죠.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통제실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기장 전광판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죠? 승우가 급히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파악 중입니다. 엔지니어들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삐삐삐 경고음과 함께 경기장 곳곳에 디스플레이가 꺼지기 시작했어요.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보안 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누군가 고의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을 겁니다. 엔지니어가 보안 시스템을 열었어요. 화면에 수상한 접속 기록이 떴습니다. 외부 IP에서 대량의 더미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추적 가능합니까?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전광판이 완전히 꺼졌어요. 경기장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시스템 복구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 30분. 아니, 원인을 차단하지 못하면 계속 공격받을 겁니다.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모든 외부 접속 구역을 봉쇄하세요. 지금 당장. 네, 자문관님. 20분 후 보안팀이 범인의 접속 위치를 찾아냈어요. 운영본부 3층, 방송 장비실입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곳은 한스의 유럽산 장비가 설치된 곳이었습니다. 가봅시다. 저는 승우와 함께 달려갔어요. 장비실 문을 열었을 때 한스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악성 코드 전송 프로그램이 떠 있었어요. 한스, 자네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유럽이 져서는 안 돼. 우리가 최고야. 이게 최선이었나?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한스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심어진 악성 코드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폐막식은 실패할 겁니다. 폐막식 당일 오후 5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스가 심어둔 악성 코드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메인 관제 센터 전원이 차단됩니다. 엔지니어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쿵. 경기장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모든 전광판, 조명, 통신망이 일제히 먹통이 됐어요. 백업 전원도 안 됩니다. 시스템 전체가 마비됐어요. 통제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경기장에는 이미 3만 명의 관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2시간 후면 폐막식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밖에서는 취재진들이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밀라노 올림픽 폐막식 직전 시스템 붕괴. 삼성의 기술. 결국 한계 드러내나? 유럽이 옳았다. 아시아 기술은 미완성. 뉴스 헤드라인들이 모니터에 떴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승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문관님.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책임입니다. 보안을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스를 막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경기장 밖에서는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IOC 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문관, 폐막식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2시간 남았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기다려 주십시오. 제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어두운 통제실을 둘러봤어요.
평생을 밀라노를 지켜왔다고 자부했던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의 기술을 믿기로 했던 제 결정이 잘못이었을까요? 한스의 말이 맞았던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제가 여전히 의심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믿지 못했던 거죠. 창밖으로 밀라노의 하늘이 보였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제가 사랑하는 도시.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도시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통제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바닥에 앉아있던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비상용 독립통신 유닛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비용일 뿐이야. 경기장 전체를 커버할 순 없어. 승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가방에서 장비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몇십 대의 스마트폰과 개인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걸로 임시 네트워크를 만들면 말도 안 돼. 그건 불가능해. 승우가 말했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희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팀장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승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다시 불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각자의 스마트폰을 꺼내고 보조 배터리를 연결했습니다. 서버실까지 수동으로 배선을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영하, 날씨에 밖으로 나가야 해요. 외부 기지국을 점검해야 하니까요.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자문관님, 위험합니다. 전문가가 아니시면 괜찮습니다. 저는 외투를 벗어 던졌어요. 전선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가르쳐 주세요. 승우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함께 지하 서버실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이 케이블을 저쪽 포트에 연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누워 케이블을 끼워 넣었어요. 손이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는 승우가 망가진 회로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자문관님. 승우가 작업을 멈추지 않고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술은 차갑다고. 네, 틀렸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기술을 차갑게 만드는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따뜻하면 기술도 따뜻해져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승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이 추운 서버실에서 국적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땀 흘리고 있었어요. 급여 때문도 명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축제를 성공시키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스위치입니다. 엔지니어가 외쳤어요. 저와 승우의 손이 함께 스위치에 닿았습니다. 셋, 둘, 하나. 우리는 동시에 스위치를 올렸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윙. 희미한 전원 소리가 들렸어요. 서버실의 LED 램프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됐습니다. 전원 복구. 엔지니어가 환호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악성 코드를 완전히 제거해야 했거든요. 보안팀, 악성 코드 격리 시작. 승우가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방화벽 재구축 완료. 코드 추적 중입니다. 긴박한 10분이 흘렀어요. 격리 완료. 시스템 정상화됐습니다. 순간 경기장 전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전광판이 다시 켜지고 조명이 하나씩 빛나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 잠겨있던 밀라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와, 3만 명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었어요. 방화벽이 강화됐습니다. 이제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어요. 보안팀이 보고했습니다. 승우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해냈습니다. 자문관님. 우리가 해냈죠.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통제실로 돌아오니
IOC 본부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자문관, 시스템이 복구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폐막식 진행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기적이 아닙니다. 저는 주위의 한국 엔지니어들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해낸 겁니다. 바로 그때 보안 요원들이 한스를 데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자네가 훼손하려 한 건 기술이 아니었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인류의 화합이었어. 올림픽의 진짜 의미 말일세. 한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이 위대한 건 맞아. 하지만 위대함은 배타적이지 않지. 함께할 때 더 빛나는 거야. 보안 요원들이 그를 데리고 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폐막식 시작까지 30분 남았어요. 모든 부서 최종 점검. 제가 지시했습니다. 조명팀 준비 완료. 음향팀 정상. 중계팀 대기 중. 하나씩 보고가 들어왔어요. 승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긴장되십니까?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믿으니까요. 완전히. 밤하늘에 첫 폭죽이 터졌습니다. 폐막식이 시작됐어요.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경기장은 빛과 음악으로 가득 찼어요. 전 세계 선수들이 국적 구분 없이 어우러져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통제실 모니터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브라질 선수가 일본 선수와 팔짱을 끼고 걸어왔습니다. 케냐 선수는 노르웨이 선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죠. 저 모습 좀 보세요.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선수들은 저마다 갤럭시 폰을 들고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웃음꽃이 만발했어요. 빅토리 셀피가 이제 올림픽의 전통이 되겠네요. 승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새로운 전통이죠. 제가 대답했어요. 중앙 무대에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가 올랐습니다. 그의 연설이 시작됐어요.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역사의 길이 남을 대회였습니다. 바흐 위원장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어요. 특별히 감사를 전하고 싶은 파트너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순간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삼성이 아니었다면 이번 올림픽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바흐 위원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제공한 게 아닙니다. 언어의 벽을 허물었고 생명을 구했으며 전 세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점점 커지더니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됐습니다. 승우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도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올림픽의 진정한 의미는 경쟁이 아닌 화합입니다. 바흐 위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삼성은 그 의미를 기술로 증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립 박수가 이어졌어요. 5분이 넘도록 박수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막식이 끝나갈 무렵, 저는 경기장으로 내려갔어요. 선수들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갤럭시, AI 통역 기능을 사용하며 서로의 언어로 감사를 전하고 있었죠. 한 케냐 선수가 저를 알아봤어요. 자문관님, 정말 최고의 올림픽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삼성과 여러분 덕분이죠. 선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승우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네, 자문관님. 당신들은 밀라노에 기술을 준 게 아닙니다. 저는 경기장을 둘러봤어요. 심장을 주었어요. 뛰는 심장을. 승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처음엔 당신들을 거부했죠. 역사 없는 기계라고 무시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기술에는 만든 사람의 마음이 담기더군요. 밤하늘의 마지막 폭죽이 터졌습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요. 저는 승우와 악수를 나눴어요. 아니,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포옹이었죠. 경기장의 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편견의 어둠을 밝히는 따뜻한 불빛이요. 올림픽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집무실은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승우가 선물한 갤럭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 배경에는 경복궁과 삼성 본사 사옥 사진이 설정돼 있었죠. 창밖으로 밀라노 대성당이 보였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전통과 혁신이 함께 숨쉬는 도시로요.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자문관님, 한국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읽어보세요. 비서가 화면을 켰어요. 삼성전자 본사에서 자문관님을 초청한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다고요.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답장 보내주세요. 기꺼이 가겠다고. 한국행 항공권도 예약할까요? 그래 주세요. 다음 주로요. 비서가 나가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난 2달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만했던 첫 만남, 눈보라 속의 충격, 생명을 구한 순간, 그리고 어둠을 밝혔던 그날 밤 갤럭시 폰을 집어들었어요. AI 통역 기능을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에 한국어로 번역된 문장이 떴어요. 제 목소리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아직 서툴지만 배우고 싶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올림픽 폐막식 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승우와 한국 엔지니어들, 그리고 저, 모두 땀에 젖은 채 웃고 있었죠. 기술의 끝은 사람이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 정점에는 한국이 있고, 노트북을 열어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풍경, 한국의 역사, 그리고 삼성이 걸어온 길. 70년 전만 해도 폐허였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를 이끄는 기술 강국이 됐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비서가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자문관님, 항공권 예약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행이에요. 고맙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석양이 밀라노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아직도 삼성 로고가 보였어요. 올림픽은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혁신은 여전히 이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승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자문관님,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배우는 입장이니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갤럭시 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기계였지만 이 안에는 한국인의 땀과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밀라노의 수호자라고 불렸었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는 한국의 친구가 되고 싶군. 창밖으로 별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빛난다는 것을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요.